예멘 내전이 발발한 지 1000일을 넘긴 가운데 민간인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회 기능도 마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어린 딸의 배웅을 받고 일터로 향하는 바킬 아잠 씨.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지금은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며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의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결국 직장도 삶의 터전도 잃은 겁니다. 내전이 발발한 지 2년 하고도 9개월을 넘기면서 인도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Yemen is the largest food insecurity crisis in the world, and our recent humanitarian needs overview identified almost 18 million people who are in need of support food-wise. 계속되는 폭격으로 의료와 수도, 위생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전염병도 창궐했습니다. 10,000명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2,000명이 콜레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고 주요 항구와 공항 폐쇄로 외부에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유엔에 따르면 올해 예멘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은 2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 실제 모금액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잊혀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 민간인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하면서 경험한 것을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선교사의 접근 제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남아있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전문 활동을 통한 사역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책에서 어떻게 전문활동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내용부터 실무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네, 책 속에 앞서 말씀하신 현장의 현실이 더욱 잘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송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북아프리카거든요. 아랍 무슬림들이죠. 가장 강력하게 복음에 저항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의 꿈을 안고 열정을 갖고 입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해마다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로코에서 2010년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알제리에서도 해마다 한두 번씩 추방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지인 전도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이 아랍 사회에서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눈다면 절대로 추방당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인 선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 지역. 저는 이제 최전방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활동을 통한 사역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활동에는 비즈니스, 자영업, 의료, 교육, 또 공무원 제한적이지만 파견원, 그리고 NGO 활동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 활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사관 직원으로 7년간 일도 하였고요. 컨설팅 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지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도 조금 해서 5단인데 틈틈이 태권도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제 아내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인데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선교, 학습지를 통한 교육선교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전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비즈니스로 이곳에서 9개 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지 교회 지원을 최우선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규모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성공적인 직업 공동체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하교회와 함께 서점,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또 성경 인쇄소, 또 성경 학교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사하라 사막 중심부에 있는 그 종족들, 사하라위 종족, 투아레그 종족 이런 종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고요.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테러리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고 좀 험악한 지역인데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프로젝트나 커피숍, 식당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곳이 만남의 장소, 접촉의 장소,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만나는 곳곳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5년) 기독교 대륙으로 근대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은 기독교의 뿌리가 매우 깊은 곳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장례식 또한 기독교 형식으로 치러져 왔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일컫는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한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출산율이 1.3명이 되면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개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두 가정이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된다. 또 그 자녀의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의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만약 2015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2035년에 그 노동력이 4분의 1로 줄어든 25만 명이 되는 것이다. 즉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한 사회에 있던 축구팀 35개가 8개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반에서 20명의 학생이 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교회의 성도가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이었다. 유럽연합 31개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من داخل المدن من داخل القرى من داخل الواحات لإنقاذ أطفالنا. 4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카다피가 2011년 10월 민중봉기로 쫓기다가 고속도로 및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무슬림이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프랑스에서 5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불과 30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된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 내 무슬림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어떨까? 지난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만 2천 명에서 300만으로 36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전에는 교회였던 곳이다. 현재 2015년 EU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독일은 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비율로 5.8%이고 프랑스는 470만 명으로 7.5%다. 유럽이 어느 정도 이슬람어가 되었는지는 각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독일 축구팀은 과거부터 100% 독일 출생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 독일 축구팀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활발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메수트 웨질이라는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메수트 웨질은 독일 전통 게르만족일까? 아니다. 그는 터키인이다. 웨질의 부모가 독일로 이민을 떠나면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일 국적을 취득한 선수다. 그리고 물론 그는 무슬림이다. 또한 독일팀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사미 케디라라는 선수가 있다. 그 또한 100% 게르만족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튀니지 출생으로 독일에 건너와서 독일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도 무슬림이다. 그 외 독일팀에는 터키 혈통의 균도간과 엠레칸, 알바니아 혈통의 무스타피, 그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독일인 데니 블런이 있다. 이들 또한 무슬림들이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의 7.5%가 무슬림인 프랑스 축구팀은 어떨까? 프랑스 축구팀에는 무슬림 선수들이 팀의 중심적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네디 지단이 바로 그중 한 명이다. 지단의 부모는 알제리인이다. 지단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프랑스의 국적을 택했고 이미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그도 무슬림이다. 지단 외에도 프랑스 팀에는 카림 벤제마와 사미르 나스리라 2명의 알제리계 무슬림 선수들이 있다. 또한 독실한 무슬림으로 잘 알려진 프랑크 리베리라는 선수도 있다. 리베리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모로코 여자와 결혼하면서 무슬림이 되었다. 그가 메카를 찾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프랑스에서 큰 이슈가 되었었다. 현재 프랑스 팀에는
아비달, 포그바, 디아비, 나스리, 리베리, 벤제마, 사코, 조우마, 샤냐, 시소코가 모두 무슬림이다. 그래서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축구선수 디에리 앙리는 2009년의 한 인터뷰에서 내 주위에 가까운 축구선수들이 모두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나는 이슬람이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을 했으며 그 후 그가 실제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도 했다. 선수 한 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타 선수가 무슬림이 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팬들이 자신 또한 무슬림이 되겠다고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이슬람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만이 믿는 엄격한 종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각 클럽팀 감독들은 나이트클럽을 찾고 과한 음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하려는 무슬림 선수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까지 무슬림이 되길 적극 권유하고 있다. To know how it works because it's different. It's just different with the other religions. Especially for the Muslims, they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n the Catholics. So it's always interesting to ask them. 심지어 이젠 무슬림 선수들이 많아져서 라코르만의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팀들도 많다. 이렇게 축구팀 내에서 무슬림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유럽의 이슬람화의 한 예일 뿐이다. 지금 유럽에는 축구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무슬림의 확장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 대학교, 직장,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무슬림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독일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럽 내의 무슬림들의 증가율은 10년마다 1%씩 증가해서 2015년 현재는 유럽 인구의 7%로 추정하며 2030년에는 9%로 예측한다. 그 수가 1억 4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무슬림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소설까지 프랑스에서 쓰여지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 이민 2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과격 이슬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6에서 24세 무슬림 남성의 실업률이 22%에 달하여 주류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울분을 품고 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캠퍼스나 인터넷상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을 포섭 중이다. 요즘 런던은 테러리스트의 원상 또는 런더니스탄이라 불린다. 유럽 사회는 무슬림들에게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톨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지만 무슬림들이 이를 테러로 갚는다는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미국 동성애자 단체들이 매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동성애 단체 램다리걸과 전미센터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길거리에서의 경제활동은 중요한 수입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처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에 이어 매춘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내전으로 예멘이 국가적 기근 사태에 직면했다고 유엔이 전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예멘에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충분한 식량이 없다면서 내전으로 인한 지속된 공습으로 구호단체들이 필요한 지역에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멘 인구의 80%에 달하는 인구가 외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며 1,300만 명은 식량 부족, 940만 명은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1일 내전을 겪는 예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최고 등급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예멘의 식량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행을 시도하던 난민들이 무더기로 희생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유럽 국가들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스트리아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냉동 트럭에서 시리아 난민 시신 70여 구가 발견되는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은 유럽연합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리스 경제 사태 때는 최고 위급 회의가 계속 열렸는데 난민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다고 맹비난한 뒤 유럽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난민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할 예멘을 소개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홍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국의 2.4배, 인구는 약 2,400만 명이며 종교는 99.9%가 이슬람입니다. 예멘은 가장 오래된 인류 거주지 중 하나로 고대 문명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으며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요 배경지 중 하나입니다. 성경 속에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예멘은 향료길 무역의 불을 누렸던 곳으로 예멘의 수도 사나는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3,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멘은 오순절 사건 이후 기독교가 전해졌고 6세기경 기독교를 예멘의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628년 아랍 국가 중 가장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은 한 가정에 보통 4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다출산 국가로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눈이 크고 똘망똘망한 귀여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멘의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볼이 빵빵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까트라는 마약으로 분류된 환각성 식물을 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멘은 모카 커피의 고장이었지만 이제는 모카 커피 대신 5배의 수익이 나는 까트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까트를 알라가 준 신비의 약초라 여기며 가난하고 무료한 삶을 까트의 의지에 달래고 있습니다. 예멘은 과거 세계 열강들로부터의 오랜 식민 지배를 겪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통일을 이루었지만 계속된 내전과 남북 간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 부족들의 항쟁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의 민주화 혁명 이후 30년 독재를 하던 살레 대통령이 물러나고 만수르 대통령 아래 연방제로 국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반정부군인 후티군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그 세력을 남부 아덴까지 확대했습니다. 반정부군인 후티군은 시아파로 같은 시아파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멘을 시아파에 빼앗기기 원치 않는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는 뜻을 같이 하는 10개의 아랍 국가 연맹을 만들고 무기와 군사력을 지원하며 후티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예멘 쟁탈전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후티군을 지원하는 무기나 식량을 차단하기 위해 항구와 공항을 파괴해 실제적으로 예멘은 고립되었습니다. 올해 8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항구와 공항의 파괴로 예멘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적 기근 사태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예멘이 다치기 전 교제했던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학교나 병원은 다 문을 닫았고 아무데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어 가족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네가 믿는 예수님께 꼭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처음 학생 선교사들이 들어가 그 땅에 예배와 복음을 심은 이후 3년 동안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1년 민주화 시위를 기점으로 예멘은 한국 정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었고 양육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남겨둔 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중 A 형제와 그가 전도한 친구들은 성경을 보며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가치관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A 아저씨와 H 형제는 소식이 끊긴 상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예멘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장기 선생님과 교제했던 M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제는 이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었다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M 형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M 형제를 아랍 교회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아랍 반도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쁘고 놀라운 사실은 올해 8월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20개 국가 중 예멘이 7위로 그 성장률이 매년 7%가 넘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황량하고 척박하게만 보이던 사막 같은 그곳에서 주님은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예멘 땅에 가득합니다. 공고와 핍박, 기근과 총칼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어떤 평안과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향기가 나는 향유를 전달했던 스바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랍과 온 열방에 더욱더 보배로운 향기인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끊어지고 생명과 평안의 소식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서로 피 흘리고 죽이게 하는 원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행 금지국이라는 법적인 장치도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행 금지법을 넘어 예멘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사역할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세계교회를 일으키셔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멘을 통해 여호와의 찬송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특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 이 땅의 민족이 받을 대로 받은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멘 땅 가운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최근 대만에서 CGN-TV 중문대의 개국 6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선 CGN-TV 중문대와 대만 성광신학교의 MOU가 체결돼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중화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CGN-TV 중문대가 올해로 6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 진리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대만 목회자들과 한인 선교사들, CGN-TV를 사랑하는 현지 크리스천들까지 70여 명이 참석해 CGN-TV 중문대의 지난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만 목회자들은 CGN-TV를 통해 제공되는 예배와 집회,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신학적 기초를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한 양육법과 교재가 부족한 대만의 목회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는 간증도 전해졌습니다. 台湾牧者的帮助我自己觉得第一个就是榜样，对韩国的牧者还有海外的牧者给我们留下很好的榜样。第二个就是服事上面，在讲道上面的供应，然后第三个呢，就是可以看见在制作节目里面的内容，对我们在牧会中间的philosophy 理念上面。 한편 CGN-TV 중문대는 그간 중화권 선교 및 대만 교회들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만에는 신학 교수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사역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해 향후 교육 선교에 더욱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第一个就是那个 conference 研讨会的部分，那我们每一年大概有3个研讨会，我们神学院的那种硕士班的课程、道硕的课程，那我们可以透过老师们一个课程一个课程这样录制，那希望这个透过这个录制完的作品可以放送给所有的华人的世界里面。 이날 예배에서는 성광신학교와 CGN-TV 중문대의 MOU 체결식도 진행됐습니다. 대만의 3대 신학교 중 하나인 성광신학교는 100년째 중화권 선교의 비전이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양질의 신학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선교를 목표로 신학교육 콘텐츠 보급에 집중하고 있는 CGN-TV 중문대는 현지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신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선교적인 방향인데요. 앞으로의 대만 CGN-TV는 교육과 선교 쪽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중화권의 EBS와 같은 CGN-TV에 들어오면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제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가 목마른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국 6주년을 맞은 CGN-TV 중문대. 그동안 대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앞으로도 중화권 선교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GN-투데이 김수연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예멘은 성경 속 스바야 왕이 다스린 땅입니다. 수도 사나는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 세웠다고 전해지며 이곳의 향유길을 통해 전 세계로 유향을 전하며 큰 부를 누렸습니다. 예멘은 1900년 이후 통일 국가를 이루었지만 불안한 정치로 민족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예멘은 향유와 모카 커피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까뜨라는 환각식물을 많이 재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까뜨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까뜨를 씹는 공허한 표정의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란이라는 무슬림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 히잡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무란이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히잡을 벗어버리고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레리나가 되는 꿈은 불가능합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여성들은 목과 머리카락을 부끄럽게 여기고 평생 히잡을 두르고 살아야 합니다. 무란이의 꿈은 히잡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 눈동자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멘의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뜨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속히 중독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생명을 얻기를, 억눌렸던 무슬림 여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전 세계로 유향을 전했던 이 향유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온 아랍에 흘러가기를 예멘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사우디반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며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중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를 받던 예멘은 19세기 말 영국과 터키에 의해 남북으로 분리된 후 북쪽은 1962년 민주아랍 예멘으로, 남쪽은 1967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예멘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각각 독립을 이루었다. 남북 예멘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통합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마다 아랍권 국가들이 중재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던 중 1989년 또 한 번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헌법안을 승인한 후 이듬해 5월에 남북 예멘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 예멘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남북 예멘 간 대등한 권력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예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통일 후에 대한 통합 정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부기구는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사회 통합의 기조로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한 남북 예멘 간 갈등도 쉽게 조율되지 않았다. 북예멘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율법을 모든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기를 바랐으나 남예멘의 중산층들은 이슬람 율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남북 예멘 사이에서는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1994년 북예멘의 승리와 함께 남북 예멘은 재통합을 이루게 됐다. 처음은 합의에 의해 평화 통일을 달성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4년 만에 무력으로 재통합을 이룬 예멘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예멘은 소수의 권력층이 나눠먹기식 통일을 이루어 권력을 지속시키려고만 했을 뿐 통일 이후 발생한 사회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례를 보여준다. 일단 합의에 의해 통일했지만 결국은 내전으로 끝나는 졸속 통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같은 예멘의 사례는 통일을 이루기에 앞서 통일 후의 사회상에 대한 양국의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남북의 군대와 행정기구를 서둘러 동등하게 분배하기보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간만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존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 머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